예,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감정평가사 합격생 최시은이고요. 그리고 실무를 운 좋게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수석을 하게 돼서 7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70점을 제가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설법을 1기부터 4기까지 쭉 다녔는데 그동안 탑10 안에 든 적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한 30등 안쪽이나 못하면 이제 50등 그쯤까지도 떨어진 적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합격 발표를 이제 전자공시로 확인하고 엉엉 울고 6시쯤에 살짝 잠이 들었다가 9시 반에 후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점수 확인해봐요 이러길래 확인을 했는데 실무가 71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점수 진짜 잘 주셨네요 이러니까 언니 그거 최고 점수예요 막 이러고 하길래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공고를 보니까 이제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어벙벙해가지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날 시험지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몇 년 차인지도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년 공부하고 2년 쉬고 다시 이제 해서 3년 차에 이제 합격을 한 건데 뭐 길게 하면은 5년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봤는데 16년도에는 실무 꽈락이 났고요. 그다음 17년도에는 58.5였고 18년도 올해는 71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운 좋게도 이제 10점 이상씩 이렇게 오른 건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저는 산인공을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문항별로 득점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는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무조건 제 눈으로 보고 외우고 나와야 돼가지고요. 일단 가가지고 문항별로 득점률을 받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독 득점률이 좋았던 게 있었는데 작년 2번이랑 4번을 제가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얘네 2개를 유독 잘 나왔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왜 그랬을까 해서 보니까 4번 문항을 이게 아파트를 그 비중 가격으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를 목차를 다 했어요. 사시지게 그거를 다 하고 특히 이거 개별 요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면은 이 본건 물건이 이 아파트가 가치 형성 요인, 가격 형성 요인에는 뭐뭐뭐뭐가 있다. 뭐 층향, 동향, 층향,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언급을 하면서 뭐뭐뭐뭐는 대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점이 되는 부분을 이제 그다음에 소목차로 잡아가지고서 따로 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10점 만점이었는데 7.5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2번 문항이 오연부동산이었는데 이것도 30점 만점이었는데 22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왜 맞았을까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를 제가 또 목차를 또 많이 잡아가지고 저는 근데 배점 이 페이지 수를 별로 고민을 안 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잡은 게 도움이 됐을까 싶었는데 1번이 미지급 용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다 틀렸거든요. 근데도 점수가 19점이에요. 그러니까 50점 가까이는 맞았다는 거니까 50% 가까이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제가 그 미지급 용지를 하면서 법조문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다 적었어요. 좀 서술이 길어지더라도 좀 다 적었고 그래서 아마 운 좋게도 이제 19점을 받았나 보다 이러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좀 전문가적인 판단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이든 해설서든 거기를 기초를 두고 내 생각을 밝혀주면은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얘 좀 아나 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좀 틀리더라도 얘 좀 아니까 이 말을 적는구나 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1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음이 4개였어요. 그래서 물음 1번에서 인근 지역을 이제 쭈룩
이제 모두들 다 쓰실 거예요. 그쯤 되면은 뭐 의의든 뭐 판정 기준이든 뭐든 다 쓰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이 보면은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당연히 구분지상권이니까 그럼 나지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구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입체 이용 저해율을 구해서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이제 물음 4번이 기준의 문제점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는 판단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래서 뭘까 이러고서 넘기고 이제 쭉 풀던 중에 이제 나지를 이거 표준지도 문제가 됐었는데, 인근 지역을 보통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으로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 해서 용의 주지 그거에 맞춰서 쭉 적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인근 지역을 고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 토지 지역 요인에 관한 자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쭉 보시면은 그 용의 주지에 관한 판단이 쭈르륵 있어요. 인근 지역 판단 기준들이 뭐 대경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중앙 분리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가 중앙 분리대를 놔두고 대상 토지가 여기 있고 표준지 1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표준지가 2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보상설례는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고 하다가 저는 당연히 기호 2가 맞을 줄 알았어요. 이거 맞겠지, 얘가 인근 지역이겠거니, 왜냐 앞에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중앙 분리대가 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도로가 그렇게 나 있고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내가 거길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거 유사 지역이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표준지 기호 1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택하고, 이제 사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너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든 그냥 쓰는 놈이 이기겠다 싶어서 그냥 밀고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개별 요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 항목별 격차율은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임라고 적혔거든요. 이게 봤을 때 이거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요인 비교치가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쭈루루 이제 기준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거 뭐 어느 게 우세, 어느 게 열세, 뭐 대등 뭐 이렇게 표시를 쭉 하고 하려고 했는데, 버릇대로 가접, 환, 핵행기 요걸로 딱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주에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4개인데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는 확실한데 이 나머지 하나가 뭘까 하면서 뭘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거를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수기를 제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 임야 지대에 맞춰서 개별 요인치를 목차로 잡고 이제 각각 판단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앞에 저는 그거 했어요. 처리 방침해서, 왜냐면 여기 비교치가 전혀 없으니까 대등인 경우 100, 그다음에 우세인 경우 105였는지 110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두고, 열세인 경우에는 뭐 95 아니면 90 이렇게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둘의 그 간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건별로는 상승식, 그다음에 세 항목별로는 총하식으로 한다 그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서 이제 각 그걸로 이제 조건별로 목차 다시 따고, 그 안에서 이제 항목별로는 더하고 그다음에 산출하고 더하고 산출하고 해서 마지막에 요게 앞에 애들을 다 곱해서 개별 요인치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 문제 1번에서의 노다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틀렸을 거예요. 아마 100% 틀렸을 텐데 이거를 좋게 봐주신 게 그래도 얘가 이게 이 물건에 맞춰서 가치 형성 요인이 이렇게 되니까 지가 판단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네 라고 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감가율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토지가 위에가 이렇게 있고 이 아래 지나가는 건데, 이 토지 자체가 선화지라서 생기는 시장성 감가를 반영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지 상정을 해서 아싸리 이 감가율을 빼고 그것만 구할까, 아니면 이 시장성을 반영을 할까, 그게 한참 고민되던 중에, 그래서 문제 1번을 다시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음 4번에 이렇게 보상권을 감정평가하는 기준의 문제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점이라는 게 이중감가를 말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실증성 감가를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에서 입체 이용 저해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음 4번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성 감가가 반영된 상태에서 또 보상금을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호라고 했나? 그러니까 가치가 이중 감가될 우려가 있어.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좋게 봐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감정평가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인데 물음 1번의 적산법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원래 현업에서 적산법을 많이 하는 건 아는데 법상으로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평가 개요에다가 적었어요. 원래 법 뭐 감칙 몇 조 22조인가? 네, 22조상 임대사례 비교법이 임대료 가치 평가의 뭐 주된 방식이나 뭐 현업상 뭐 이런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적산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적산법이 먼저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적산법 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걸 잘 봐주신 걸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물음 순서가 조금 꼬였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몰랐으면은 그냥 적산법 풀고 그냥 임대사례 비교법 풀고 했을 텐데 왜 적산법을 먼저 물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원칙과 예외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문제에 맞춰서 이분이 뭘 묻고 싶으신지를 저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문제 3번은 뭐 공부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소득 승수가 수익환원법 처음에 배우고 이후에 풀 일이 없어요. 기본 문제집 풀고 난 이후에는 풀 일이 없어서 얘를 어떡하지? 이러고 하다가 얘의 의의부터 적고 그다음에 얘가 왜 쓰이는지 수익환원법에서 왜 얘를 그 가치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쓰고 있는지를 좀 적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푼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음 2번에서 갑의 가치 산정 논리를 적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물음 1에 기초한 평가 검토 의견을 내라라고 하길래 일단 가치 산정 논리라는 거는 뭐 가격 재원칙이나 이거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수익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뭐 그렇게 뭐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뭐 어려운 부동산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익성 뭐 가격 재원칙 뭐 몇 개 적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검토 의견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조소득 승수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해서 괴리 가능성이 있다. 뭐 시장 가치와의 괴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쭉 순서대로 풀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18페이지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혹시 요번에 아깝게 떨어진 분은 저는 작년에 총점 1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물론 실무가 잘 나와서 그랬던 건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땡큐긴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산인공 가서 이제 문항병을 득점 보면서 계속 그걸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이걸 왜 60%에 가까운 득점을 했고 아니면 또 운 좋게도 뭐 70%에 가까운 득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얘는 꽈락에 미치는 점수가 나왔을까 그것도 막 그러니까 실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론이랑 법규는 제가 문제 몇 개를 좀 잘 못해서 문항별로 따지자면 40%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계속 가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혹시 답안을 좀 보실 기회가 생기신다면은 이 문항별 득점을 꼭 갖고 나오셔서 열심히 뭐가 틀렸는지를 쭉 보신 다음에 외워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계속 보면서 저를 계속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GS 와가지고 하면서 매주 시험 보는 기분으로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 때마다 매주 나오는 게 유돈쌤이 그 문항별로도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체 점수에서 그 문제 점수에서 몇 퍼센트를 내가 득했는지, 그리고 최고 답안에서 왜 이 사람은 나보다 어느 부분에서 더 잘 봤는지, 솔직히 똑같이 처리 방식 적었을 거고 뭐 사시지기에 뭐 했을 거고 뭐 아니면 공시지기에 그 했을 텐데 왜 뭐가 달랐는지를 좀 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찾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 똑바로 적으시고 서술하실 때 절대 그거 진짜 너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 생각이 왜 출제자가 이렇게 내셨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요렇게 하고 싶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좀 자의적 판단은 아니고 저는 이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면은 납득을 하실 것 같아요. 틀려도. 그래서 예시 답안 나중에 보셔도 아, 어떻게 틀렸어 이렇게 하더라도 틀리신 방향이더라도 주체적인 생각이 뭐 법에 근거했고 해설서에 근거했는데 그거 외에 공백 부분에 관한 부분이 논점이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적으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에 관한 부분을 내가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 생각을 한 게 모든 문제가 자료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 영수를 안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50년이냐 아니면은 진짜 풀어가지고 89점 얼마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논의가 많았는데 나중에 결과 나오고 보니까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89점 얼마가 나와서 그냥 주석 처리하면서 근데 이거 철근 콘크리트조 뭐 건물의 경우 뭐 이 사례 추출법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여.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뭐 50년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진짜 보통 많이 사용하느라고 표현은 안 했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0년으로 두고 했으니까 그래서 50년 기준으로 했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배짱 있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배짱 있게 대응하는 게 모든 문제를 나 다 알아 막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판단이 주저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도저히 문제 안에서 못 찾을 것 같다 하면은 그 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이유하고 결과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쓰시면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사실 계속 여쭤보세요. 뭐 71점 어떻게 받았나요? 이러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진짜 실무를 원래 아주 잘하는 뭐 날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유독 뭐가 좋게 봐주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적은 답안 중에. 그래서 지금 좀 쥐어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71점 안 받아도 합격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세 과목 다 잘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